안녕하세요. 건강한 여름을 위한 믿을 수 있는 정보. 알면 득이 되는 TV, 알득TV입니다. 여러분, 여름만 되면 찾아오는 불청객,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로 모기입니다. 잠을 설치게 하는 윙윙 소리. 아이고, 따가워. 또 물렸네. 따갑고, 간지럽고, 벌겋게 부어오르고, 긁으면 상처에 흉터까지 남기도 하죠. 하지만 말입니다. 모기보다 더 무서운 건 잘못된 민간요법일 수 있습니다. 비누 거품 바르면 좋대요. 식초 바르면 가라앉는데요. 이런 말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오늘은 모기에 물렸을 때 가장 빠르고 안전한 가려움 완화법을 민간요법과 과학적인 방법을 비교해가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아요와 구독을 클릭해 주신 후 우리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함께 만들어가요. 모기에 물리면 왜 그렇게 가려울까요? 모기 침에 독이라도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모기는 피를 빨기 전 자기 침을 우리 피부에 살짝 주사처럼 넣고 갑니다. 이 침에는 혈액 응고를 막는 성분, 혈관을 넓혀 피가 잘 흐르게 만드는 물질,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자극하는 단백질들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들어오면 우리 면역 시스템은 외부 침입자다 하고 반응합니다. 그 결과 가려움, 붓기, 염증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모기 물림의 가려움은 산성, 알칼리성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의 과민한 면역 반응 때문이죠. 민간요법 효과 있을까요? 비누 거품 발라봐. 어릴 땐 그게 최고였어. 시청자 여러분도 경험 있으시죠? 비누는 약한 알칼리성 pH 910이고 우리 피부는 원래 약산성 pH 56입니다. 비누로 가볍게 씻으면 피부 표면에 남아있는 침 성분을 일부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피부 깊숙이 들어간 단백질은 제거하지 못하고 민감한 피부엔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의 침 성분을 가볍게 헹구는 정도는 가능하나 가려움 완화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식초를 바르면 낫는다던데요. 식초에는 아세트산이라는 약산성 성분이 들어있어 가벼운 살균 항균 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상처나 긁힌 피부에 바르면 자극이 심해지고 염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토피, 습진 등 민감한 피부에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치료가 아니라 오히려 상태를 더 나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모기에 물렸을 때 효과 있는 민간요법은 무엇인가요? 효과 있는 민간요법, 알로에 젤입니다. 알로에 젤에는 폴리사카라이드라는 면역을 조절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관여하는 성분이 들어있어 피부에 바르면 진정 효과를 유도하며 가려움 완화에도 도움이 되지요. 글루코만난이라는 성분은 우리 피부 세포의 성장 인자를 자극해 상처 치유와 피부 조직 재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브레디키닌 분해 요소, 즉 브레디키나제가 중요한데요. 우리 몸에서 브레디키닌이라는 물질은 통증, 가려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그런데 알로에 속에 있는 브레디키나제는 이 브레디키닌을 분해해서 피부의 염증과 가려움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이처럼 알로에에 들어있는 다양한 성분들은 단순히 촉촉함을 주는 걸 넘어 피부 회복과 가려움 완화에도 과학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주의사항으로 일부 사람은 알로에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으며 특히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효과 있는 민간요법, 에센셜 오일입니다. 기피제로 알고 있는 에센셜 오일이 정말 모기 물린 데 도움이 되나요? 네, 일부 에센셜 오일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염증을 줄이며 가려움 완화에도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다만 반드시 희석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에센셜 오일이란 무엇일까요? 에센셜 오일은 식물의 꽃, 잎, 줄기, 뿌리, 껍질 등에서 주로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한 향기와 생리활성 성분이 농축된 천연 오일입니다. 종류도 매우 다양한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모기에 물렸을 때 도움되는 대표적인 에센셜 오일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센셜 오일 중 처음으로 소개할 오일은 무엇인가요? 페퍼민트 오일입니다. 페퍼민트 오일의 주성분은 멘톨과 멘톤입니다. 이 두 성분은 피부에 닿았을 때 시원한 냉감 자극과 함께 항균, 진정 효과를 줍니다. 또한 멘톨은 가벼운 진통 작용도 있어서 모기에 물렸을 때 따가운 부위의 불편함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사용법은 에센셜 오일은 꼭 희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코코넛 오일이나 호호바 오일처럼 안전한 캐리어 오일에 1에서 2%로 희석해서 면봉에 살짝 묻혀 발라주세요. 에센셜 오일과
캐리어 오일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에센셜 오일은 꽃, 잎과 껍질, 뿌리 등에서 추출한 고농축 향기 오일로 피부에 직접 바르면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캐리어 오일은 식물의 씨앗이나 견과류 등에서 추출한 순한 식물성 오일로 에센셜 오일을 안전하게 피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희석하는 역할을 하지요. 즉, 에센셜 오일은 효능 중심의 고농축 오일, 캐리어 오일은 그 오일을 피부에 운반해주는 베이스 오일입니다. 1에서 2% 희석이라면 어느 정도를 말하나요? 10m 캐리어 오일에 2방울 페퍼민트 오일을 섞어줍니다. 다음은 라벤더 오일입니다. 라벤더 오일에는 리날룰과 리나릴 아세테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피부 진정과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은은한 향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어요. 특히 피부 자극이 적고 향이 부드러워 가려움에 짜증까지 날 때 피부와 마음을 함께 달래주는 오일로 좋습니다. 단, 라벤더 오일은 농축된 에센셜 오일이기 때문에 직접 바르면 자극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코코넛 오일이나 호호바 오일 같은 캐리어 오일에 희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희석 비율은 1에서 2% 정도가 적당합니다. 라벤더 오일과 캐리어 오일의 희석 비율이 1에서 2% 정도라면 어느 정도를 말하는가요? 10m 캐리어 오일 플러스 2방울 라벤더 오일 이꼬르 1%이고 10m 캐리어 오일 플러스 4방울 라벤더 오일 이꼬르 2%입니다. 민감성 피부는 소량부터 테스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 에센셜 오일은 티트리 오일입니다. 티트리 오일에는 테르피넨 사올이라는 강력한 항균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모기 물린 부위의 세균 감염을 예방하고 붓기나 염증이 생기는 걸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긁어서 상처가 생겼거나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 때 유용한 천연 대안입니다. 하지만 티트리 오일은 자극이 꽤 강한 편이기 때문에 절대 원액을 직접 바르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희석해서 쓸까요? 일반 피부용은 캐리어 오일 10m에 티트리 오일 2-3방울 정도, 약 1에서 1.5% 농도로 희석해서 사용합니다. 어린이와 민감성 피부에는 캐리어 오일 10m에 티트리 오일 1방울 이하, 농도는 0.5에서 1% 이하로 낮춰야 안전합니다. 면봉에 소량 묻혀 물린 부위에 톡톡 발라주면 됩니다. 하루 2에서 3회 정도면 충분하고 넓은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나 예민한 피부의 경우 먼저 손목 안쪽에 패치 테스트를 해보고 이상 반응이 없을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가려움 해결법입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해결법, 바로 열 치료입니다. 모기 침 속의 단백질은 열에 약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기에 물린 부위에 약 50도 정도의 따뜻한 수건을 대거나 또는 헤어드라이어에 따뜻한 바람을 5에서 10초 정도 가볍게 쐬어주면 그 단백질이 열에 의해 변성되면서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줄어들고 가려움도 한결 가라앉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손등으로 온도를 확인한 뒤 짧은 시간 조심스럽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간단하지만 의외로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방법입니다. 다음은 냉찜질입니다. 모기에 물렸을 때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냉찜질이에요. 얼음 수건이나 찬물로 적신 수건을 물린 부위에 살짝 대주면 가려움 완화에 꽤 효과적입니다. 왜 효과가 있을까요? 차가운 자극은 피부의 말초 신경을 일시적으로 차단해서 가려움 신호가 뇌에 전달되지 않도록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즉, 신경이 차가운 자극에 더 반응하면서 가려움에 대한 느낌은 잠시 덜어지게 되는 거죠. 과학적으로 검증된 해결법, 의약품 활용입니다. 모기에 물렸을 때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증상을 완화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의약품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소개할 의약품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항히스타민제입니다. 항히스타민제는 바르는 연고와 먹는 약 2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쓰이는 건 바르는 연고입니다. 항히스타민이라는 이름 그대로 우리 몸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물질인 히스타민의 작용을 차단해 가려움, 붓기, 염증 반응을 빠르게 진정시켜줍니다. 무엇보다 연고는 물린 부위에 바로 바르기 때문에 작용이 빠르고 전신으로 흡수되는 양이 적어서 부작용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가려움이나 초기 증상에 사용하면 특히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상처가 난 부위에는 바르지 마세요. 항히스타민제는 감염을 막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상처 위에 바르면 세균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어젯밤이야? 그냥 목이랑 밤새 씨름했죠. 온몸이 간지러워서 긁고 뒤척이다가 눈 감은 기억이 없어요.
밤새 가려워서 잠도 못 주무셨다고요? 모기에 온몸 여기저기 물렸거나 가려움이 너무 심해서 수면이 어려운 경우엔 먹는 항히스타민제, 즉 경구용 항히스타민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약은 몸 전체에 작용해서 과도하게 반응한 면역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가려움이나 붓기, 알레르기 반응을 전반적으로 가라앉혀 줍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특히 1세대 항히스타민제들, 예를 들어 클로르페니라민, 디페니드라민 같은 약은 졸림,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거나 기계를 다뤄야 하는 분들은 복용을 꼭 피해야 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이 약들은 간이나 신장 기능, 심장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의사나 약사와 상담한 뒤 복용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 몸 상태에 이 약이 안전할까? 복용해도 되는 약일까? 반드시 맞춤 상담을 받은 후 복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음은 스테로이드 연고입니다. 스테로이드 연고, 어떻게 써야 할까요? 모기에 물렸을 때 붓기가 심하거나 피부가 빨갛게 올라오고 염증까지 생긴 경우엔 조금 더 강한 효과가 필요한데, 이럴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스테로이드 연고입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는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붓기, 피부에 발적 빨갛게 변하는 증상, 심한 가려움까지 빠르게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효과는 강력하지만 사용엔 주의가 필요합니다. 염증과 가려움 완화에 분명히 효과적이지만 장기간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가 점점 얇아지고 예민해질 수 있어요. 특히 눈 주위, 팔꿈치 안쪽, 무릎 뒤, 목처럼 피부가 얇은 부위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아이들 피부는 성인보다 얇고 흡수가 빨라 부작용 위험도 더 크기 때문에 반드시 소화용 제품인지 확인하고 의사 상담 후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중 증상이 호전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좋아졌는데도 계속 바르다 보면 피부가 약해지고 만성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연고는 꼭 필요한 부위에만 짧게,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게 활용하는 핵심입니다. 다음은 칼라민 로션입니다. 칼라민 로션은 외형 진정제로 분류되는 일반 의약품 OTC입니다.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이들이 모기에 물렸을 때 많이 찾는 제품이죠. 칼라민 로션의 핵심 성분은 바로 산화아연 플러스 산화철의 혼합물입니다. 이 성분이 피부를 진정시키고 가려움과 염증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 멘톨 성분이 함께 들어간 경우도 있는데요. 멘톨이 주는 시원한 냉감 효과가 가려움 신호를 잠시 차단해 피부를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극이 적고 순한 편이라 어린이, 노인, 민감 피부에도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외형 일반 의약품입니다. 단, 상처가 난 부위나 진물이 나는 경우엔 사용을 피하고 사용 중 이상 반응이 생기면 바로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실천하면 좋은 생활 팁이 있나요? 약이나 연고만큼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생활 속의 작은 실천인데요.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한 방법들 함께 알아볼까요? 손톱은 짧게 깎고 손을 자주 씻는 습관입니다. 모기에 물리면 자꾸 긁게 되죠. 그런데 손톱 밑에 세균이 있거나 깊게 긁히고 피부가 상처나면 2차 감염 위험이 커집니다. 손톱을 짧게 유지하고 외출 후나 모기에 물린 부위를 만지기 전엔 꼭 손을 씻어주세요.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염증이나 상처 악화, 흉터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생활 속 작은 실천, 콜로이달 오트밀 제품 활용입니다. 혹시 콜로이달 오트밀 들어보셨나요? 오트밀, 귀리를 미세하게 갈아 만든 성분으로 피부 장벽을 보호하고 가려움 염증을 진정시키는데 효과가 탁월합니다. 특히 미국 피부과학회 AAD에서도 민감 피부나 벌레 물림 후 진정용으로 추천하는 성분이에요. 로션이나 크림, 입욕제로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연 유래 피부 진정제입니다. 생활 속에서 알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 생활 속 실천도 중요합니다. 실내에서는 모기장 사용.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방어선입니다. 선풍기 바람 활용. 모기는 약한 비행 곤충이라 강한 바람을 싫어합니다. 침대 옆과 거실에서 약한 바람도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밝은색 옷 입기. 모기는 어두운 색에 더 잘 달라붙습니다. 여름철 외출 시 밝고 시원한 옷차림은 이중 효과를 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모기에 물렸을 때 적절히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민간요법도 있습니다.
비누로 가볍게 씻기. 알로에 젤, 그리고 희석한 천연 오일, 멘톨, 라벤더, 티트리 등은 피부 진정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초는 자극이 강하고 피부를 악화시킬 수 있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도 함께 알아두세요. 약 50도 전후의 따뜻한 수건이나 드라이어로 하는 열치료 또는 얼음 수건으로 신경 반응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냉찜질은 가려움 완화에 효과적인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증상이 심할 때는 의약품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항히스타민제 연고, 스테로이드 연고, 칼라민 로션 등이 있고 여러 군데 물려서 가려움이 심한 경우에는 경구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할 수 있는데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사용해야 합니다. 끝으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모기에 물렸을 때 내 증상에 맞는 대처법 꼭 기억해 주세요. 가볍게 간지럽다. 항히스타민 연고. 붓고 빨갛게 염증이 생겼다. 스테로이드 연고. 이 연고는 짧게 사용. 장기간 사용은 절대 금물입니다. 여러 부위가 가렵고 밤잠을 설칠 정도로 심하다. 경구용 항히스타민제. 이 약은 졸림, 어지러움 부작용에 주의하고 복용 전엔 반드시 약사나 의사와 상담하세요. 피부가 민감하거나 어린이다. 칼라민 로션. 단, 상처난 부위엔 사용 금지입니다. 피부 장벽 보호, 콜로이달 오트밀. 무턱대고 따라하는 민간요법보다 검증된 과학적 방법을 알고 제대로 실천하는 것. 그리고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내 피부 상태와 증상에 맞게 정확하게 쓰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특히 어린이, 고령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 후 사용하는 걸 잊지 마세요. 이번 여름 모기와의 싸움에서 현명하고 안전하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알면 득이 되는 TV, 알득TV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과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